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마타조 공부가 힘드시죠? 오늘도 올리, 미아, 레비 응원합니다. 파이팅! 공부 시작해볼까요? 계면활성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원이죠. 계면활성제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도 많고 사용 범위도 대단히 넓은 화학물질이에요. 식품, 화장품, 약, 세제, 샴푸, 치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생활용품에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농약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사람을 죽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런 별별 사건들로 인해서 계면활성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계면활성제는 무엇이며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서 그 쓰임이 어떤지 알아보기로 해요. 계면활성제. 계면을 활성시킨다는 건데요. 계면이 뭘까요?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이들 중 두 개의 물질 사이에 생기는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해요. 계면 중 한쪽이 기체일 때는 액체의 표면, 고체의 표면과 같이 표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서로 접하는 두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는 극히 얇은 물질의 엷은 층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흡착이나 특유한 여러 현상이 나타나요. 계면의 크기가 면적과 크기는 물질이 세분화될수록 커집니다. 보통 크기의 물질의 경우에는 그 계면의 자유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크기가 작은 콜로이드 차원이 되면 계면의 자유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콜로이드는 어떤 물질이 특정한 범위의 크기를 가진 입자가 되어 다른 물질 속에 흩어진 상태, 분산된 상태를 말해요. 콜로이드에는 졸, 에어로졸, 에멀전, 하이드로졸, 거품 등 다양한 상태가 있어요. 졸은 액체에 분산된 고체 콜로이드, 에어로졸은 기체에 분산된 액체 콜로이드 혹은 고체 콜로이드, 거품은 액체에 분산된 기체 콜로이드입니다. 이런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표면의 장력을 낮추어 주는 게 바로 계면활성제예요. 그런데 자유에너지 하는데 자유에너지가 뭐냐면요. 모든 물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에너지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서 자유에너지라고 불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계면활성제가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걸까요? 바로 계면활성제가 분자 내에서 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극성과 비극성. 쉽게 말씀드리자면 분자가 대칭 결합인지 비대칭 결합인지 그 차이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양전하, 음전하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죠. 대표적으로 물을 얘기해 볼게요. 물은 H2O로 음전하 수소 원자 H 2개와 양전하 산소 원자 O 1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죠. 음전하는 양전하보다 작고 가벼워요. 그런데 물에서 이 산소 분자는 덩치도 크고 잡아당기는 인력도 커서 전자들을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이때 전자가 몰려있는 산소 원자 쪽은 음전하를 띠고 수소 쪽은 반대로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따라서 물은 극성 물질이지요. 반대로 비극성 분자란 분자 구조의 대칭 결합으로 양전하, 음전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비극성 분자의 대표적 예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CO2인데요. 결합 구조를 보면 대칭으로 극성이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죠. 본래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고요. 그 이유가 물은 극성이고 기름은 비극성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극성에는 극성이 잘 녹고 비극성에는 비극성이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극성, 비극성을 동시에 갖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친수기, 친수성기라고도 불리고요. 기름 성분을 좋아하는 친유기, 소수성기라고도 불려요. 이 비극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무슨 성냥개비처럼 생겼죠? 콩나물처럼 이렇게 그린 그림들도 있어요. 긴 꼬리 부분은 탄소 원자가 여러 개 연결된 구조로 소수성기입니다. 비극성이에요. 오른쪽에서 머리처럼 동그란 부분은 친수성 부분, 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극성 부분의 크기는 비극성 부분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요. 편의상 극성 부분을 머리라고 부르고 비극성 부분을 꼬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콩나물 대가리를 머리, 콩나물 줄기를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 부분은 비극성인 기름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머리 부분인 극성은 물과 상호작용을 잘합니다. 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머리 부분이 음이온이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머리 부분이 양이온이면 양이온 계면활성제, 극성을 띠지만 전하는 중성인 그룹이 붙어 있으면 중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누나 샴푸는 모두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이고 머리와 이 꼬리 부분을 변형하면 기능과 활용도가 다른 수많은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물에 계면활성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물보다 가벼운 계면활성제 분자들은 물 표면에 모여들어요. 그때 물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해집니다. 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면활성제 분자가 물 분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요. 더 이상 물이 표면이 둥근 구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넓게 퍼집니다. 그런 상태의 용액의 표면 장력은 순수한 물의 표면 장력보다 약해요. 분자들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므로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고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므로 공기를 향해서 배열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의 계면활성 분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림처럼 물 표면을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런 경우에 남은 계면활성제 분자들은 자기들끼리 물속에서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무조건 미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 미쉐를 만드는 거예요. 물 표면을 다 채우고 남을 정도가 되어야 물속에서 뭉쳐져 미쉐를 만들어요. 뭉쳐진 모습은 구형, 공 모양의 작은 입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계면활성제 주변은 온통 물 분자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노출되려고 하고
계면활성제의 꼬리 부분은 물과 가급적 접촉을 피하여 그 꼬리 부분들, 친유성을 가진 부분들이 서로 뭉쳐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한 구형의 공 모양의 입자를 미셀이라고 합니다. 또 미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농도를 인계미셀 농도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미셀이 형성되는 조건은 농도뿐만 아니라 용액의 온도, pH, 용액에 존재하는 다른 이온들의 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는 화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물에 비누를 한번 풀어보세요. 막 용액이 뿌옇게 보여요. 그건 비누 분자수가 많아지면서 즉 인계 미셀 농도 이상이 돼서 미셀이 생긴 거예요. 미셀 때문에 빛이 산란돼서 용액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죠. 물에 포함된 기름 분자들이 미셀의 중심에 그림처럼 여기 놓여 있을 때 아주 안정한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HLB 수치에 의해서 친수성, 친유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약자는 잘 외워두세요.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HLB입니다. HLB 값이 높을수록 친수성, 낮을수록 친유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낯선 용어들, 가용화제, OW유화제, WO유화제는 곧 살펴보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가용화제, 유화제 진짜 너무 중요해요. 수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덜해요. 그 근거는 설명되어 있는 마타도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뷰는 한마디로 젖는 거예요. 물방울이 맺혀있는 모습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물방울이 동그랗게 표면에 있잖아요. 물 분자들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물방울의 표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물방울의 안쪽은 분자끼리 많이 결합해 있지만 물방울 바깥쪽은 결합수가 적어요. 그렇다면 결합수가 바깥쪽이 적다면 더 결합을 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과. 그래서 이거는 자유에너지가 크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수뷰는 이러한 불안정하고 자유에너지가 큰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표면과 접촉해서 표면의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수분제 역할은 수분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는 액체가 고체 위에 퍼지게 하는 거예요. 앞서 계면활성제의 정의와 딱 맞아 떨어지죠. 표면의 자유에너지를 줄여 표면 장력을 줄여 액체가 퍼지게, 즉 적게 하는 게 수분입니다. 소포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해한 기포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HLB 값을 구하러 가볼까요? 분자를 보면 친수기 분자량이 나오네요. 그래서 HLB 값은 클수록 친수성기인가 봐요.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값이 크잖아요. 친수기 분자량이 클수록 HLB 값이 크게 나오겠죠? 그럼 계면활성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함께 보시죠. 앞서 계면활성제의 머리 부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음이온, 양이온, 계면활성제 등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물에 용해할 때 친수기의 머리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됩니다. 해리가 뭐냐고요? 해리는 화합물이 분자나 원자 또는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분해되는 친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카르복실레이트,
설페이트, 설포네이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카르복실레이트, 설페이트, 설포네이트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침수기 부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페이트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종류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있습니다. 설포네이트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종류로는 TEA 도데실 벤젠 설포네이트, 페르푸르오로 옥탄 설포네이트,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 등이 있고요. 카르복실 레이트계 계면활성제에는 소듐 라우레스 3, 카복실 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죠? 여기 나와 있는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거 4개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이러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세정과 기포 형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샴푸, 클렌징 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물에 용해할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계면활성제이고요. 세균은 음이온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은 음이온 성격인 세균에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으면 보존제로 이용되고 알킬기의 분자량이 큰 경우에는 모발이나 섬유에 붙는 흡착성이 커서 헤어린스 등 유연제, 대전 방지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도 친수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친수기가 암모늄염, 아민 유도체로 구성됩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클로라이드라는 이름이 붙어요. 또 폴리라는 이름이 붙은 폴리쿼터늄도 있는데요. 폴리는 화학에서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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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에는 폴리쿼터늄이 있다는 것도 연관지어 그냥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음이온, 양이온 했으면 다음은 짜잔! 양쪽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물에 용해할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는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pH에 따라서 특성이 변합니다. pH 7은 중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pH를 중성에 맞추어 주려고 한다고 외우시면 돼요. 알칼리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 특성을 나타낸답니다. 알칼리라는 건 pH가 7보다 크다는 거고 중성인 7로 가려면 뭔가 계속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이온 성질. 산성이라는 건 pH가 7보다 작다는 거고 중성인 7이 되려면 더해서 7값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양이온 성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엉뚱하긴 하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이온성 계면활성제보다 피부에 안전하고요. 세정력, 살균, 기포력, 유연 효과 등이 있어요. 피부에 안전하고 자극이 적으니까 어린이용 제품, 베이비용 제품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저자극 샴푸, 스킨케어 제품, 거품 안정제, 기포 촉진 효과로 많이 쓰인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코베타인, 아이소스 아이소스 테아라미도 프로필 베타인,
라우라미도 프로필베타인, 소듐 코코 암포 아세테이트, 디소듐 코코 암포디 아세테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와, 많죠? 여기 보통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다른 주 교재를 보시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만 충분히 외워도 됩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온성 친수기를 갖는 대신에 하이드록식이나 에틸렌 옥사이드에 의한 물과의 수소의 결합에 의해서 친수성을 띱니다. 전하를 갖지 않는 계면활성제예요. 전하를 갖지 않으니까 물의 변화, 물의 경도의 변화로 인한 비활성화에 잘 견디는 특징이 있고요. 피부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종류의 음이온, 양이온 등의 이온성 계면활성제보다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화력이 우수해서 세정제를 제외한 에멀전 제품 및 스킨케어 제품의 유화제로 사용이 돼요. 종류는 이 표에 있는 것 외에도 많아요. 이 중에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계열의 경우는 에틸화 과정에서 디옥산 부산물이 형성되어 반드시 디옥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촉성 계면활성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연 계면활성제입니다. 천연 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두, 난황, 계란 노른자죠. 거기서 얻어지는 레시틴입니다. 그 외에 천연 유래 콜레스테롤 및 사포닌 등도 천연 계면활성제로 사용이 돼요. 그 이외의 종류로는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솔비탄 올리베이트 코코베타인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계면활성제를 종류별로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 내용은 세정력과 자극성입니다. 외우기 쉽게 비이온성은 꼴찌라고 보시고요. 다 꼴찌입니다. 비이온성은. 양이온성도 꼴찌까지는 아니지만 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양이온성은 세정력은 약하면서 자극성은 높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음이온성과 양쪽성을 끼워 넣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면활성제에 대해 잘 정리가 되셨나요? 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따와 함께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난 3회 시험에서도 아마따와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이 꽤 있답니다. 이번에도 화이팅입니다.